그러면은 어제장부터 뉴욕 미국 시장부터 한번 살짝 볼까요? 네. 많이 빠졌어요. 특히 나스닥이 많이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2.43%나 빠졌어요. S&P 500은 마이너스 1.43%, 다우존스가 0.32% 빠졌는데요. 2.43이 꽤 많이 빠진 엄청 거네. 많이 빠진 거죠. 예. 근데 의외로 구글이 9% 넘게 하락한 부분들이 좀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구글? 그러니까 실적은 괜찮았는데 네. 이제 클라우드 부분이 조금 실적이 예상을 밑돌면서 좀 그랬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은 괜찮았는데 클라우드 부문의 매출이 좀 시장 매출 클라우드를 되게 중시하게 보나 봐요. 시장 예상치가 좀 웃돈다 그래서 3% 이상 올랐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4% 넘게 빠졌고 아마존도 5% 넘게 아이고.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다라는 거는 다들 예상하실 수 있을 건데 금리가 또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또 올랐어요? 예, 2년물이 5.13% 정도, 한 2bp 정도밖에 안 올랐는데 10년물과 30년물이 10년물이 13bp 올라서 4.96, 다시 5%를 향해 가고 있고요. 30년물은 15bp 오른 5.09%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우리나라 코스피도 꽤 빠졌어요. 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2차 전지 관련한 주식들이 되게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요? 외국인들이 엄청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LG엔솔 실적 괜찮았었거든요. 네. 근데 좀 많이 빠졌습니다. 진짜 나는 뭐가 안 되나? 아니 제가 예. 이제 뭐 2차전지 갖고 있는 거야 뭐 일단 아실 거고 어제 이제 채권 ETF 들어갔거든요. 채권. 어제 아침에 채권 ETF 들어갔는데 어제 그 누구야? 제이미 다이먼이 네. 니네 100% 틀렸어 그 얘기 했는데 거길 또 들어가셨군요. 아니 이제 끝물 왔다 나는 이 정도면 이제 금리 더 갈 데 없다. 니들이 가봐야 어디 니는 도가내든 쥐다. 요 생각으로 이제 들어갔거든요. 근데 독이 생각보다 깊네요. 독이 뭐 이렇게 깊어. 나 미쳐버리겠네. 근데 다들 그 생각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네. 금리가 여기서 얼마나 더 갈 것인가. 근데 사실 얼마나 더 갈 것인가의 그 다음 얘기는 이 금리를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까? 에 대한 우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금리가 이어질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될 거다. 이 부분이 사실 제이미 다이먼이나 뭐 다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거든요. 네. 이거를 잘 컨트롤할 수 있겠냐에 대한 얘기인데 그 첫 번째 뉴스가 지금 뭐 이스라엘 얘기긴 한데 미국 정부가 과연 이 상황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일단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이스라엘은 자국민 학살에 대해 대응할 책임과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스라엘 편을 드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서 여기서 조금 이제 꼬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어떤 부분이 꼬이냐면 그 유엔 안전보장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에서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의안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그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서 군사행위를 일시 중지하자라는 내용을 담은 초안을 제출을 했는데 여기서 좀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15개국 이사국 중에 10개국의 찬성을 얻었지만 러시아, 중국, UAE가 반대표를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상임이사국은 한 군데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이제 채택이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금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번에 그 러시아가 제출한 그러니까 바로 미국에 이어서 러시아도 제출을 했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제출한 안은 미국과 영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18일에 올렸던 안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상황에 대해서 국제적인 협의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사실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의 입지도 생각보다 좀 안 좋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미국의 그 거버넌스 관련한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금리가 좀 올라가면 그러면은 이게 연준에서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또 막 엄청나게 예산을 쓴다 그러면서 채권을 또 막 찍어낸다는 거죠. 네. 채권을 또 막 찍어내면은 금리는 또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에 또 되게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미국 하원 의장이었습니다. 하원 의장 새로 이제 됐죠.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것조차도 안 됐으면은 관리가 잘 안 됐을 것 같은데 이분이 좀 색깔이 희미한 트럼프
쪽입니다. 희미한 트럼프? 예. 아 트럼프가 지지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그러니까 공화당 4선인 마이크 존슨 의원이 신임 하원 의장으로 선출이 됐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 미국 하원 의장 선거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나 싶긴 한데 네. 여기서 주는 충격이 정말 자본 시장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또 밀려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진짜 벌써 옛날 케빈 메카시 의원이 그 공석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뭐 첫 번째 후보인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대표 선출했는데 당내 반대 저항에 후보직 내려놨고, 네. 두 번째 짐 조던 세 차례 표결에다가 반대해서 물러났고, 세 번째 톰 에머 원내 수석부 대표 여기도 선출 투표도 못하고 후보된 지 4시간 만에 사퇴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새롭게 선임된 그 마이크 존슨 의원은 어떤 성향이냐라고 봤을 때는 일단 그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중동에서 우리의 위대한 동맹이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내가 상정할 첫 번째 법안은 이스라엘 지원을 위한 것일 거라고 지금 지원안을 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4선 의원이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슬람 국가 출신자들의 이민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내렸을 때 네. 지지 표명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하원 의장 선출이 되고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이기는 후보 마이크 존슨과 함께 가길 강력하게 제안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지 표명을 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의장이 될 것이라고 축하글을 남겼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지지 선언을 하니까 우리의 마음은 좀 더 불안해지는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네. 그분은 이전에 2020년 대선 결과 인준에 반대를 했었고 낙태와 우크라이나 원조에도 반대표를 던진 인물이고 성소수자 규제를 지지하는 인물입니다. 확실히 이제 보수 쪽에서도 조금 더 오른쪽으로 많이 간 분이군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분은 아니다 보니까 약간 희미한 트럼프 성향 정도로 외신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지금 이 상황에서 지정학적으로 보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중국하고 미국하고 손잡는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금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미 관계가 오늘까지 발전해온 성과는 어렵게 얻은 것으로 더욱 귀하게 여길 가치가 있다면서 중국의 대미 정책은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호혜로 일관돼 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왕이부장 하잖아요. 그러면서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어떤 그 정상회담을 되게 희망한다. 간절하게 희망한다. 네. 내가 국방장관까지 자르지 않았냐. 라는 시그널들을 계속 보내면서 반대로 또 저기도 있을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녹록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라 양쪽 수장들이 좀 만나서 관계를 좀 개선해 보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도 국제 정세에서 좀 그러니까 꽤 영향을 미칠 만한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 전해 주셨고요. 두 번째 뉴스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 굉장히 이거 좀 화나거나 관심 많을 뉴스 같습니다. 화가 오늘 날 수 있는 뉴스일 것 같습니다. 네. 그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중단됐던 영풍주지와 대양금속의 주식이 오늘부터 거래 재개가 됩니다. 근데 그때 뭐 하루 하한가 가고서 거래 정지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다 알게 됐잖아요. 영풍주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러면 오늘은 거의 하한가 불가피하겠죠. 뭐 그때 워낙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슈도 좀 됐었고 키움에서 반대 매매 걸어놓은 것만 한 5천억 정도 규모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낼 수 있는 세력이 없으면 그걸 누가 받아내겠어요. 근데 그러면은 하한가는 불가피할 건데 네. 거래가 되면서 하한가가 되면 그나마 다행일 건데 점하로 가게 되면은 거래도 못한 상태에서 또 하루를 보내셔야 될 오늘이네 수도 오늘. 있습니다. 그죠? 네, 오늘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 얘기를 했던 거는 투자자 보호 조치를 위해서 그 거래 정지를 했고 그 금융당국이 조사했던 자료를 다 검찰 쪽에 대상을 하면서 남부지검에서 이제 혐의자 대상 출국 금지, 압수수색 및 체포, 기소 전 추징 보전 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런 조치를 취했으니까 다시 거래를 재개를 하겠다라는 건데
참 이런 게 이제 보통 있으면 전체 주식시장에도 약간 좀 안 좋은 영향이 미치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뭐 두 개 막 점화로 시작하고 막 이렇게 되면 안 좋죠. 그죠? 일단 심리적으로 그죠.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예전에 어제죠. 제가 이거 반대 매매 이거 통계 잘못된 것 같다고. 그 미수금 통계, 그러니까 미수 반대 매매 통계가 뭐 며칠 만에 2조 원이 넘는다, 뭐 이런 보도들 자꾸 나오는데 네. 아무리 봐도 2조까지 반대 매매가 나올 게 없어 보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그 반대 매매 대상 금액을 얘기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반대 매매 대상 금액, 예. 실제로 나온 금액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래 체결 금액이 아니라 대상 금액. 네. 그러면 키움이 한 5천억 대상 금액으로 올려놨잖아요. 근데 이제 거래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 또 5천억이 잡히고, 그렇죠. 그 다음 날 또 거래는 안 5천억이 잡히고, 됐는데. 네, 거래는 안 됐는데, 그게 좀 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거는 반대매 통계에서는 한 5천억 정도는 빼고 봐야 될 거고, 오늘은 그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그 영풍죄지를 거의 한 700% 이상 올랐거든요. 올해 들어서 730%. 그럼 이거 어떻게 누가 올렸는가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는데 그 조선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그 영풍재지 하한가 사태의 배후에 대양금속의 오너가 관여돼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대양금속에 대해서 제가 짧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2019년에 만들어진 회사고 이게 이름은 되게 옛날 회사 같지만 전통이 있는 회사 같지만 사실은 그 회사들을 이제 대양홀딩스 쪽에서 인수를 한 게 2019년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대양금속에 그 인수하고 나서 영풍재지를 또 인수를 했는데 영풍재지를 산 돈을 여기저기서 빌렸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고 네. 그 전환사채를 다시 영풍재지가 사가는 그러니까 영풍재지를 인수한 돈을 영풍재지가 갚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이번에 나온 얘기는 그 대양홀딩스 컴퍼니의 지분 96%를 이모 씨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 공모 씨가 있는데 이모 씨 아들 공모 씨? 엄마인가? 이모 씨는 엄마입니다. 아, 네, 네. 네네네. 그래서 여기에서 공모 씨와 어떤 투자조합의 운영자인 또 다른 이모 씨가 주가 조작을 공모를 했다라는 거예요. 공모 씨가 공모한 건 아니고. 공모 씨와 투자 세력 이모 씨. 네. 예, 예. 그래서 이 투자조합이 이제 그 영풍재지 인수하면서 돈을 빌려줬는데 그리고 나서 좀 그 인수 체결하고도 이 인수자금 나중에 이제 다시 갚아야 되니까 거기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주가를 띄워서 매매 차익을 보거나 네. 아니면 주가를 띄우면 영풍재지의 담보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영풍재지 주식에. 네네네. 그럼 요걸로 추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영풍재지 인수대금을 좀 어떻게 해보자. 라는 취지로 시세 조정을 공모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개월 동안 2만 9천여 회에 걸쳐 주가 조작을 했고 한 3천 원대에 있던 주가가 거의 그 4만 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뭐 고가 매수, 뭐 시세 조정을 목적으로 한 통정 매매, 뭐 물량 소진, 뭐 이런 거 동원해 가지고 부당이득이 거의 한 3천억 원 규모에 달한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좀 이 파트에서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추가 취재를 해보려고 해요. 네. 이해가 안 가는 그 제일 그냥 한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면은 네. 이게 미수로 인해서 반대 매매가 나왔다라는 거는 미수는 3일이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키움의 반대 매매가 그 반대 매매가 쌓이기 시작한 게 그 17일, 18일이에요. 그러면은 미수의 매수 거래가 들어온 게 그 전전날인 16일이잖아요. 그럼 16, 17, 18 동안 누군가가 되게 대규모로 매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반대 매매 상황이 된 건데 그건 누가 왜 샀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공모 씨, 이모 씨라는 게 조금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예. 공모 씨랑 공모한 이모 씨가 공모 씨의 이모라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모인가 이모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모 씨는 고모 씨는 아니니까 이모 씨는 공모 씨는 아니죠. 고모 씨는 아니죠. 고모 씨는 아니고. 예, 그러니까 고모도 아니고 이모도 아니고 공모 씨의 아들 이모 씨의 아들 공모 씨와 이모 씨의 아들 공모 씨. 투자조합의 운영자인 이모 씨. 이게 웃을 일이요 지금 권 기자님. 저 되게 진지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렇습니까? 저 요새 네. 이거 좀
이 패턴 자체가 그 미술을 이용한 패턴이 흔치 않은데 그리고 이거 오늘 이제 한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네네. 내일은 진짜 이 얘기는 웃으면서 못 하게 될 거예요. 안 됩니다. 예. 자, 하여튼 이런 주가 조작범들 얼마나 처벌하는지 그 추적해서 취재하기로 했죠? 추적해야 됩니다. 예, 추적하겠습니다. 네. 예. 추모 씨는 안 나오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뉴스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타르 LNG 운반선 2차 발주 나왔습니다. H현대중공업이 그 카타르와 LNG선 17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맺었는데요. 5조 3천억 원. 네. 단일 수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 이번 수주를 통해서 글로벌 LNG 운반선 시장에서 한국 조선업체의 수주 점유율이 74%에서 무려 81%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최상목 대통령실 정기회수석은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도 30척에 대한 가격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래서 요 30척을 이제 삼성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 받으면 올해 LNG 선반선 수주 시장의 한국 점유율은 90%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LNG 카타르 운반선 얘기는 꽤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게 그 2차 발주 물량입니다. 1차 발주는 이전에 끝났고 2차 물량 좀 언제 나올지 궁금했는데 저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정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뭡니까 MOU 이런 거 아니고 정식 계약인 거죠? 예, 네. 건조 계약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카타르 국빈 방문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조금만 생각해 봤으면은 2차 발주가 이때 나오겠구나라고 예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국빈 방문하는 정상회담을 할 때 뭔가 나와야지. 뭔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여기서 지금 LNG 운반선 건조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 사실 카타르 같은 경우는 2008년에 국가비전 2030 발표를 하면서 관련 조치 중에 하나가 이제 LNG 수출을 대폭 확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2027년까지 LNG 생산량을 7,700만 톤에서 1억 2,600만 톤으로 거의 한 7-80% 이상을 올리는 건데 와 카타르 대박 난 거죠 지금. 그렇죠. 예, 네. 이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천연가스의 중요성이 엄청 중요해졌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발주도 굉장히 먼저 했었어요. 그리고 1차로 65척을 발주를 했고 이 중 54척을 한국이 수주했고 나머지는 중국이 수주를 했는데 이 중국 수주한 거는 사실 그 중국이 사가는 LNG에 그렇죠. 대한 네. 운반선이고 전 세계로 나가는 운반선은 거의 한국이 가져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카타르는 정말 대박 난 게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현대중공업이 이번에 수주한 선박이 척당 한 2억 2,940만 달러. 그러니까 좀 한 3,300억, 3,500억 되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LNG 운반선 가격이 더 올라가지고 이보다 더 올랐어요. 2억 6,500만 달러 정도 돼요. 그러면 한화로는 얼마나 되죠? 2억 6,500만 달러 곱하기를 하면 3억 3,200억 원쯤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가보다 이번에 계약 맺은 게 거의 한 10% 이상 저렴해요. 저렴하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카타르는 주문을 되게 예전에 넣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그전은 가계약이라 가격 협상을 딱 정한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레인지를 좀 정해 놨기 때문에 이 성과를 다 반영하지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선사들한테 좀 아쉽지 않냐, 뭐 이렇게 대규모 들어오는데 시가 반영 해야지, 못해서, 좀 아쉽지 않냐 그랬더니, 근데 사실 이 정도 규모로 들어오면은 원래 깎아줘야 된다. 하나 설계해가지고 계속 찍어내면 된대요. 그렇겠죠. 같은 모양으로. 예, 설계 변경 없이 계속적으로 찍어내면 되기 때문에 설계비만 안 들어가도 훨씬 절약이다. 그리고 자재 구매비도 대량 구매를 하기 때문에 좀 규모의 경제 할인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네네네. 그래서 이 덕분에 HD 한국조선은 올해 수주액 200억 달러 이미 다 초과를 했고요.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도 아직 수주 목표 달성을 못했는데 이거 받으면 거의 다 수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소식이긴 했지만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세 가지 뉴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하고요. 그러면 또 잠시 후에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셔봐야죠. 근데 저 댓글 중에 네. LNG 프로젝트 전 정부에 하던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건 전 정부에서 한 게 아니라 카타르가 한 거죠. 너무 경제를 이렇게 어느 대통령이 했느냐 이걸로 보시면 조금은 왜곡될 때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네.
자, 그 미래유망 기술 컨퍼런스 어떻게 하냐고 좀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예.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1시부터 하는 거고요. 코엑스에서 하고 뭐 예를 들면 AI라든지 아니면 뭐 또 배터리 관련된 또 양자 컴퓨터 이렇게 이제 지금은 아직은 조금 이른가 싶은 그런 예. 미래 기술들, 유망 기술들에 대한 컨퍼런스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시간 괜찮으신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신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또 저 부분도 있어요. 이번에 미래유망 기술 컨퍼런스에서 다루고 있는 기술들이 그러니까 미래 유망한 기술이라는 의미와 더해서 그 국가 전략 차원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뭘 기술이에요. 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냥 나 혼자 이게 미래 기술이니까 중요해라고 해서 그냥 할 경우에는 좀 이게 초기 기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원을 받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국가적으로 이제 국가 전략적으로 밀어주려 그러는 기술들이라서 좀 어떤 기술들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미래 유망 기술 컨퍼런스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와서 우리 BBC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